이준석 사냥꾼 두 분을 저희가 산 속에서 모셔왔습니다. 지금 총알을 완전히 다 장착해서 오신 분들입니다. 먼저 허은하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네. 표정이 아주 살아 있습니다. 네, 얼마나 그리웠던지. 그리고 이준석은 사실 이 결정적인 문제는 이 봉지욱 때문에 드러나 버렸어요. 근데 오늘도 또 한 움큼 들고 그래요. 봉지욱은 이준석은 정말 잘 잡아요. 봉지욱 기자 박수로 맞이합니다. 그 개인적으로 뭐 그런 것보다도 문제가 많으니까. 정치인 특히 저는 대선 출마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거든요. 이준석은 기본적으로 공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 같아요. 네. 공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본인의 예전에 무슨 뭐 성접대 의혹 수사 기록이랄지 이런 게 나갈 수밖에 없는 바꿨잖아요. 거고 네. 지금 방금 전에 허은하 의원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개혁신당이 저도 고발을 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당하셨더라고요. 그래요? 매불쇼도 10개. 했어요. 매불쇼한테도 했더라고. 그러니까. 몇 건? 뭐 네. 8건? 8건에서 9건 정도. 진짜. 어제 4건 전화 받았고. 매불쇼도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. 네. 더 출석하셔야 되는 겁니까? 아니 근데 대표가 덤터기 쓰는 것 같아요. 아니 그래서 이건 뭐 제 추측인데, 그러니까 뭐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그때 고소한다고 했었잖아 이준석 쪽에서. 근데 개혁신당이 팟빵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. 개혁신당이. 이거 제 추측인. 최욱이 저놈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최욱이만 고발해가지고는 어차피 뭐 되니까. 크게 뭐 처벌받지 않을 테니까 대표를 압박하면 이거 없애겠지 하는 마음으로 대표를 압박한 것 같아. 그러나 대표가 내 눈치 보거든. 잘못 갔다. 꼭 그걸 연락 그러면 주시면. 고소장이 없어요? 본인이? 그래서 대표가 계속 연락이 와요 아니 저한테. 그 빨리 개혁신당 빨리 다시 추가로 아니, 팟빵 대표가 억울해가지고 태욱 씨한테는 연락이 안 갔나요? 물어봐. 안 왔다고 나한테는 아직. 굉장히 억울해. 왜냐면 대표 사건의 개요도 파악이 안 돼 있어. 갑자기 뭐야? 아, 이렇게 머리를 쓰다니. 저는 머리 개혁신당에서 쓴것 오고 같아. 그다음에 한 명 한 명씩 당직자가 한 명 한 명씩 해가지고 사람이 다 달라요. 아. 저한테 고소고발한 사람 이름이 다 달라요. 그래요? 네. 아, 참 근데 대단한 너무 심하네. 사람이에요. 8건은 진짜 너무 여덟 인간이 건. 아닌데. 네. 괴롭히는 거지. 괴롭히는 그래서 거죠. 최욱을 가장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대표다라고 대표지, 생각한 대표. 것 같아. 네, 맞죠? 그렇죠. 예, 그랬던 것 같아. 근데 대표가 내 눈치 본다고. 몰랐네. 잘못 갔어. 개혁신당 머리를 조금 다시 써야 오늘 돼. 이준석 얘기입니까? 네. 이준석 얘기와 국민의힘 얘기를 아.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이준석 얘기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. 김건희 특검에서 이준석 압수수색 2번 하지 않았습니까? 2번 했죠. 네, 특검은 지금 뭘 보고 있냐? 이준석이 이제 2022년 6월에 재보궐선거, 지방선거 요거 공천에 조금 뭐 잘못 개입한 거 아니냐? 요런 혐의로 지금 보고 있어요. 이때 대표였으니까. 네, 그리고 또 하나의 혐의가 뭐냐? 당시 대표 이준석 대표가 그 수돗물 먹는 수돗물 먹는 김영선을 그 프랑스 대사로 보내려고 했다라는 혐의가 또 하나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프랑스 대사. 아, 요거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? 네, 저는 초면인데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명태균 씨의 기사를 하셨던 분. 운전기사. 운전 기사를 하셨던 분이 관련해서 또 진술한 게 있어요. 아. 잠깐 좀 보고 갈까요? 자, 법정에서 운전기사님이 저와 명태균이 노원구에 찾아가서 그때 다 같이 차 안에서 주 프랑스 대사 이야기를 했었다. 김영선을 주 프랑스 대사로 좀 보내야 되지 않겠냐고 이준석이 제안을 했다라는 것. 요건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김건희 특검에서.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찰에서 보고 있는 건입니다. 지금 말한 건 특검건이고 특검건. 경찰계 이준석은 끝납니다. 경찰. 이건 뭘 보고 있냐? 요거 이제 봉지욱이가 한 건데요.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출마했잖아요. 그때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그 여론조사 비용은 당시 정치 지망생이었던 백이동 씨가 대납을 한 것 아니냐 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. 경찰이. 그래서 요건이 커요. 요건이. 그 실제로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한 진술들을 다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. 실제로 백이동 씨의 진술을 받아놓은 상태. 24년 영선 조사할 때 보면은 검찰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. 그거 한번 잠깐 볼까요? 백이동 씨 진술에 따르면 이 김영선한테 물어보는 거죠. 백이동 씨 진술에 따르면 21년 5월경 명태균이 자신과 이모 씨를 대구로 데려가서 당시 대구에서 국힘 당대표 선거운동 유세하던 이준석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백이동 씨에 대해서 당대표 여론조사할 때 도움을 주신 분이다. 고령군수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잘 밀어줘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 자리에 김영선 씨도 함께 참석해서 이모 씨랑은 처음 인사했다고 했는데 맞나요?
했냐고 물었고 기억이 안 난다고 답을 그렇지. 했습니다. 검사는 다. 네. 실제로 그리고 이준석, 백이동 여러 번 만났습니다. 사진 있죠. 여러 번 만났어. 그거를 이제 봉지욱 기자가 세상에 알렸었죠. 근데 이 네. 사진의 인물이 백이동 씨.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. 그렇습니다. 아, 의심받고 오케이, 있는 오케이. 사람입니다. 네. 요거는 이제 경찰에서 보고 있어요. 검찰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걸 왜 수사를 안 했어요, 봉지욱 기자님? 근데 이준석을 물고 들어가면 용산 대통령실이 다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. 아, 그래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것도 있지만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과 명태균이 안동 지역 재력가 조 씨의 아들 조 씨의 취업 청탁을 받아서 1억 5천만 원이 그러니까 재력가 조 씨가 미래항공연구소로 1억 5천만 원을 보내요. 그때 딱 돈이 가니까 그 날짜로 그 아들을 미래항공연구소에 가짜 취업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들이 국민의힘 대학생 위원장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로 갔다가 윤석열 캠프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갔다가 그리고 뭐 디지털 소통위원회인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갔다가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입성을 해요. 와. 근데 여기는 금품이 갔고 갔는데 제가 볼 때 검찰이 뭐가 문제냐면 명태균과 이준석이 합작한 게 뭐냐면 이준석이 이 아들 조 씨를 대학생 위원장을 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 같은 게 원래 그 대학생 위원을 공고를 내잖아요. 네. 근데 그 해에만 2번 공고를 냅니다. 2번 공고를 낸 적이 없어요. 대학생 위원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. 누구 위원장에 대해서. 근데 두 번째 공고 날 때 아버지 조 씨가 검찰에서 얘기를 해요. 공고가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 찍어줄 사람들을 내가 모집했다. 그러니까 모집할 기간이 필요했다는 그렇죠. 거죠. 그러니까 우호적인 표를 확보가 필요했고 근데 이 아들은 대기업 그냥 몇 개월 다니다가 나와서 정치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처음 입성을 국민의힘 대학생 위원장을 합니다. 그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입니다. 그렇죠. 그게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렇게 2번 낸 적은 처음이고 당대표가 그걸 모를 리는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 그 당직자의 얘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생 위원장 만들고 결국엔 용산으로 갔는데 돈까지 갔는데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해버립니다. 왜? 왜냐면 보세요. 대통령실 갔잖아요. 사건이 복잡해지는 거예요. 취업이 성공했잖아요. 근데 당시에 검찰이 어떤 논리를 내세웠냐면 이 사람이 돈이 간 시점과 실제로 취업을 한 시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.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. 단계를 밟아갖고 취업을 했잖아요. 네. 그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난다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를 해서 끝나버려요.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걸 덮은 것 같은데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저희가 보니까 이준석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. 그렇지.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지만 2022년에 본인이 당대표 될 때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것도 있죠. 하지만 지난 총선 22대 총선 앞두고 2024년 한 11월경에 명태균 씨가 또 한 3-4번 정도 해줍니다. 이준석이 노원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. 노원의 아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되나 해줘요. 택도 없이 지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옮겼구나. 그러면서 옮기는데 노원의 아들만 한 게 아니고 대구 지역에서 천하용인이 출마했을 때 경쟁력 개혁신당을 새로 만들었을 때 경쟁력 모든 걸 명태균이 거의 맞춤형으로 다 해줘요. 제가 이제 그걸 명태균 씨한테 물어봤죠. 이거 왜 준 거냐? 돈 받은 거냐? 말 못합니다. 말 못해요. 그럼 이준석이 잘한 거지. 그래갖고 제 생각에는 동탄으로 움직인 이유가 저는 그것도 명태균이 맞춤형으로 그 분석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건 잘했네. 실력은 있네. 근데 그런 부분은 실력이 있다니까요. 그런 부분은 있네 또. 근데 이준석이가 맨날 무슨 뭐 공정 얘기하고 맨날 캐는 안 된다 뭐 얘기했잖아. 근데 그 국민의힘 대학생 위원장의 명태균의 부탁으로 재력가 아들을 꽂아 넣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. 근데 그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을 건넬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명태균이 누군지 알았겠습니까 처음에는. 근데 명태균이 보니까 이준석을 막 불러요. 전화도 그냥 편하게 하고 행사장에 세명일보라는 그 대구 지역 그 지역 신문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자마자 옵니다 거기에. 놀래요. 이 사람 진짜 실력자구나. 명태균에 대한 실력을 보증하는 역할을 이준석이 해준 겁니다. 진짜. 네. 근데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은 명태균이 이준석한테 이 재력가 아들 조모 씨를 대학생 위원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제보가 있더라고. 뉴스타파를 네. 보면은 이준석에게 명태균이 부탁을 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.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실제로 됐고 대학생 위원장이 됐지 실제로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.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것. 플러스 지금 취업 청탁이 있는 건데 이건 돈이 오갔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될 수 있겠죠. 국민의힘 당 대표였으니까.